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떡국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희는 떡만둣국, 중부지방이어서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또 설날 지나자마자 이 가격 인상 소식인데요. 빈과 회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은 겨울이 그러니까 제철이라고 하던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 그래도 비수기는 비수기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려놔야지 또 이제 여름에 오른 가격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언제부터 얼마나 올린다는 거예요? 빙그레가 3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차례대로 올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 아이스크림이 투게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매점에서 한 5,500원에서 살 수 있는데 6,000원 정도에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 아이스크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원에서 거의 1,000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이렇게 빙그레가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롯데에서도 올렸습니다. 롯데는 이제 월드콘이 대표 브랜드인데 건장 소비자 가격이 그동안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는 거의 45% 정도 할인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800원에 사 먹었지만 이 이제 정찰제를 도입해서 1,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소매상들한테 당연히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은 동네 슈퍼마켓이나 뭐 편의점 혹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먹는데요. 네. 그동안 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아시죠? 할인점. 네. 예,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상암동에도 저쪽 가면 무인 점포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거의 한 4천여 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한 경쟁 체제였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가격 형성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픈 프라이스라고 해서 최종 판매자가 가격이나 할인율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해서 왜 이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업체마다 이제 냉동고를 넣어주는 대신에 마진을 이제 공급 업체가 조금 더 가져가거나 약간 그 가격이 조금 복잡해요. 많이 파는 곳에는 조금 더 싸게 넣어주고 안 그런 곳은 조금 더 비싸게 넣어주고. 가게마다 가격차가 상당히 나갔고. 네, 그래서 그게 그 오픈 프라이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픈 프라이스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오히려 지금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찰제 도입된 게 우리는 낫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할인 경쟁에서 지잖아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좀 미끼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거 뭐 소매업들도 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큰 마진을 남긴다라기보단 아이스크림 사러 왔다가 뭐 콜라도 하나 더 사고 이제 이래서 그 미끼 상품으로서 그리고 연쇄 구매 효과의 어떤 그 효과를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조금 덜 먹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무튼 가격 인상은 또 원가 상승이 그 이유입니까? 뭐 그렇죠. 국내 뭐 원유 가격, 그러니까 우유 가격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요. 또 빙과를 만들 때 상당한 에너지가 들잖아요. 얼려야 되고 유통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의 상승 문제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하는 종이 펄프 상승, 인건비, 물류비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좀 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이 시장이 그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왔었고 무엇보다 지난 11월에 공정거래위가 빙그레하고 롯데 그리고 이제 그 빙과류 제조사 한 6곳에 가격 담합 혐의를 잡아내고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두어 달 지나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진짜 이유는 원가 상승이 아니라 독과점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원가 상승도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솔직히 이제 빙그레 아니면 롯데 이 두 회사 것밖에 없거든요. 지난 2020년 3월 당시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업계 2위였는데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하면서 이때 이제 공정거래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냈는데 많은 여론에서는 그러면 이게 M&A로 더 그 아이스크림 시장이 독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업계 1위는 롯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기업 결합을 했다고 해서 어떤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채 2년이 안 되고 났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이 되면서 독점 그 시장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한다면 꼭 불가피했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줄어드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2조 원대를 찍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2019년은 1조 4천억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을 갖고 나눠 먹거든요. 시장 사이즈가 그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 어릴 때 진짜로 아이스 케이크 그거 하나 먹는 게 참 소원이었는데. 예, 근데 또 디저트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특히 커피 쪽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 체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그거 느끼시죠? 신제품이 많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아, 그런가요? 예, 신제품 개발도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있는 시장으로 지금 조금 잘라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거죠. 자동차도 뭐 휴대폰도 가전제품도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사먹을 수 있는 게 빙그레 아니면 롯데 해서 이런 독과점 시장에 대한 비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976년에 빙그레부터 혜택까지 독과점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미 4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거죠. 옛날 생각나네. 아저씨가 이 통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빨던. 네. 집에 있는 망치 하나 갖고 가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었다가 비 오는 날 먼지 쌓이도록 맞았거든요. 그게 저도 왜 기억이 날까요? 아이스케이크 통 그 왜 김 막 올라오는 네. 그 고무 뚜껑 여는 거죠? 그거 하나 네. 먹는 게 정말로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작다는 얘기 좀 의외네요. 점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 소지가 크다. 네, 이런 아이스크림은 지적이셨네요. 달고 독점의 맛은 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